고기 잡기 원하십니까? 왼쪽에는 낚싯대고요. 오른쪽에는 꽃갈 모자가 아니라 그물입니다. 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왼쪽을 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손맛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네, 손맛이 좋은데 이렇게 낚시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이 황금 어장 가운데 이게 내가 취미 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이 생계랑 직결돼 있는 이 낚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때로는 부모님까지 살아가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른쪽 선택하시겠죠? 네, 답답합니다. 안 들리니까. 근데 문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물로 빠른 시간 내로 이 생선들을 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만약에 식수를 어떻게 공급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에 양동이고요. 오른쪽에 파이프가 있어요. 양동이로 지금 들어간다면은 바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안 좋거나 때로는 힘이 붙이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날의 식수는 우리가 못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으면은 몇 년 뒤에는 그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밸브만 연 상태로 우리가 식수를 먹거나 식수뿐만 아니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수익 형태에 따른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는 가장 높은 월급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 중에서는. 처음엔 좋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그래프 상승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대출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결혼을 위해서 또 자기 자택 매입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바로 마이너스인 거죠. 자, 파란색 그래프는요. 자영업자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자영업 시작할 때 빚을 냅니다. 빚을 내서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을 때 한 2, 3년 지나면은 잘 될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찾아오고 그리고 순수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경쟁 상대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또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자영업자들의 한 90% 정도는 본전도 못 찾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고요. 세 번째로는 녹색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데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교차를 하기 시작하더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빨간색 손 들어보세요. 파란색, 녹색. 지금 보이는 분이 저한테 박정현 사장님, 문화롬 사장님, 이재희 사장님, 김현 사장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당신들 열심히 반응해 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은 왼쪽 편에 어떤 뭐랄까 낚싯대라든지 양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95%고요. 그렇지 않은 부류가 5%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현재 자본주의, 우리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구니에 담아놨더니 오른쪽에 있는 심수구준 할아버지가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지만 돌아봤더니 생선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이상 국가는요, 이 불평등의 균형이에요. 95대 5 법칙의 균형이 갖춰져야지 지속이 되는데, 불평등을 깨지 않으려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도 지금 자기들의 자산은 계속 구축하고 있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나 이 불평등을 평등으로 착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고 투잡이 안 되니까 쓰리잡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인 거죠. 근데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부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부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열심히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은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뭐 1,000만 원 벌거나 2,000만 원 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결론 그 기업의 총수들
회장님들은 놀아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돈 더 많이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는 사실 일반적인 사회 구조가 거의 다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시스템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활동소득과 비활동소득이 있습니다. 활동소득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형태의 소득인데요. 시급, 주급, 월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받는 거고 일을 쉬게 된다면 벌지 못하는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5%는 비활동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한 예로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잘해서 작곡, 저작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유튜버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가 활동한 것과 비례하지 않는 소득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최고의 밀리언셀러입니다. 109개국에서 출판되었고요. 국내에서만 봤을 때도 35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이 책은 확실한 정보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책은 소송이 걸릴 것이고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책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을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는요. 전 세계의 직업군을 4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하고 자영업자들은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사업과 투자가 있습니다. 4분면이지만은 크게 왼쪽하고 오른쪽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활동소득과 비활동소득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왼쪽에 사람들이 95%가 있어요. 근데 현금이 5%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5%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금이 반대로 95%가 있다는 게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처음에 이제 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사업자, 사업가이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 틀린 겁니다. 자영업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백다방을 대리점 하나 내는 거라면은 사업가는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내가 하루 쉬지 않으면 돈이 못 버는 것처럼 어, 내가 일한 만큼 돈 버는 구조, 활동 소득인 거고 사업가는요. 내가 한 달 쉬어도 내가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더라도 1년 동안 여행 가 있더라도 전혀 수입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것들을 비불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평범한 우리들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사고면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어, 그런 기업들을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야 돼요. 애플, 삼성, LG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져야지 지금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게 큰 핵심입니다. 좀 불가능하겠죠? 예. 두 번째는 재벌급,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아이템이 없고 부족하다면은 돈이 있다면은 그런 기업이나 그런 아이템을 사버린다면은 내 자산 구축이 되는 거죠, 시스템으로. 근데 1, 2번은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시스템 편성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패러다임에 전환만 시킨다면 가능한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지 않지만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거제도 갔었을 때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만성 칼국수라는 집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음식점이 쫙 나와 있는데 제일 왼쪽 위에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야.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신 정혜란 사장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클릭을 해 봤더니 그 화면하고 두 번째 있는 사진, 단체 사진, 강의 이후에 애프터 사진 찍었고 세 번째 사진 보니까 칼국수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싶었더니 자기 그날 저보다 한 주 먼저 강의를 가셨는데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누렸던 것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똑같은 일을 하고도 누구는 돈을 벌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비만 하는 거예요. 아래 보면요. 프루시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 합성어를 예견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말인데요.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지금 뉴스킨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유별난 게 아니고요. 유통 방식의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통할 때 점포 판매가 있겠죠. 백화점이라든지 대리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갔을 때 가게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그 가게 브랜드와 그런 제품들을 보고 찾아가는 시스템, 찾아가서 구매하는 시스템. 근데 점포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통관을 거쳐야 되고 리스크도 많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역으로 손님,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방문 판매는 쉽게 해서 방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마진을 남겨서 자기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면은 첫 번째 화면에 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제품보다는 광고에 투자를 많이 한 제품과 브랜드라는 거죠. 1 시간에 3,000,000원 이상의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 여러 가지 백화점에 와 있는 그런 브랜드를 보니까 거품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색병도 백화점에서는 150,000 원이지만은 실제 원가는 7,000원 밖에 하지 않는 그런 원가를 가지고 있고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뉴스킨은 유통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에게 권한을 주셨고요. 원가를 높이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순이익도 높임으로써 회사의 그런 기반을 가지기도 하고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광고 비용으로 58%를 책정해서 이것을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들께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커미션을 지급하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뉴스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알겠는데 방판하니 헷갈릴 수 있겠죠. 직접 방문하는 거는 판매하는 거는 그냥 내가 판매한 만큼 돈을 버는 건데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내가 이 사람께 전달하고 그 사람 또한 전달을 하면은 제가 다 후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대 2대로.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틀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건 뉴스킨 비즈니스는 그만두거나 쉬더라도 모든 회원들이 나의 것입니다. 내 소유권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까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5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면서 지역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코드를 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까지 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경제 활동기가 길었습니다. 40년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벌고 오래 벌고 짧게 뒤에 이렇게 노후를 맞이한다는 게 핵심이었다면은 지금은 경제 활동기가 너무 좁아졌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 부부가 살아갈 경우인데 이게 가능할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사고 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벌기 위해서 한 달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능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5 잡까지 해 봤지만은 30만 원도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제 앞으로 펼쳐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14억, 20억을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30년 이후에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30년 이후에 짜장면이 8만 원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30년 이전에 제가 떡볶이 보니까 하나에 10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100원 내고 13개 좀 먹었어요, 거짓말 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떡볶이가 한 개에 150 원, 200원 된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15년 이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이후에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이든지 빨리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각광받는 산업들에 우리가 아이템 개발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에 편성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경제를 잘 원한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럼 이 책이 거짓말이라면은 안 되겠죠. 지금도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사를 선정하실 때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정하시면 돼요. 안정되고 합법적인가, 제품력, 보상, 제일 중요한 또 재구매. 재구매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찜질 뭐랄까 침대라든지 옥장판 이런 것도 재구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구매가 발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 중요하고요. 또 시대 흐름에 적절한가. 예. 지금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품을 가지고 판다면 안 좋겠죠. 뉴스킨은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벨, 다단계 마케팅 기업이고요. 디비전 마케팅, 뉴스킨 스킨케어뿐만 아니고 파마에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총판 개념의 빅플래닛, 또 기부 사업인 NTC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직접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설명할 거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엄청나죠. 기업 평가 등급도 1등 계속 받고 있고, 예전에 DNB라는 신용 등급 회사에서도 5A1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마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랑 동일한 등급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작년 되어버렸네 벌써. 패종식 뉴욕 증시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에 가장 우수한 기업한테 한 기업한테 패종식을 허락해 주는데, 뉴스킨 기업이 패종식을 했었고요. 총 5번의 패종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보면은 다 나와 있고요. 매출 1위 기업은 아니에요, 국내에서. 매출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3위인데요. 그 중에서 커미션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나쁜 성분이 없다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항노화 산업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AG라기는 노화 차단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책에 나왔는데, 이렇게 저희 제품을 먹고 바를수록 젊어지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분들인데, 가까운 예로 저희 상위 그룹에 보면은 하정현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백만장장. 이분 사진을 보면은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27세 때가 어, 옛, 옛날이라는 게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젊어지고 계세요. 예, 얼굴도 점점 갸름해지시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세계 1위 했습니다.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에서 정말 멋진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3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과, 그리고 작년에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말라위에 기부하고 있고, 6억 5천 끼라는 바이타민을 기부했는데,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10억 끼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기부하는 정말 멋진 기업이고요. 또 시대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먹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경 제어 농업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인 그로비브사를 저희가 인수하면서, 지금 작은 큐브지만은 아파트 형태로 1년에 1 이모작이 아니라 수십 모작 가능한, 햇빛이 없이도 가능한 가장 최상의 상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제품화 시킨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냐면요, 저만 잘 살 수 있다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양심상.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은 내가 먼저, 내 가족이 돈을 벌 수 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 조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승승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내 파트너도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내가 10년 뒤에 1억을 벌 건데, 내가 1억을 벌고 내 파트너 또한 1억을 벌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승승구조.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즐겁게 하고 있고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불법이 아니냐, 폐가 망신했다. 이것은 사실 옛날에 잘못된 사업,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그 고정관념 여러분 탈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은, 예전에 가장 좋았던 그런 워크맨이죠. 워크맨도 있고, 최초의 스마트폰 노키아, 그리고 필름 대세였지만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 구조, 패러다임을 시프트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과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씀하셨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정신병 없으시죠,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왔던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미래를 볼 줄 알고, 뉴스긴 기회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보고도 패러다임 시프트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5년 뒤에 여전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 기회를 바라보시고 책을 읽으시고 또 알아보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신다면은 5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